일차방식을 푸는데 식을 세워서 풀기까지 하는 게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활용은 내가 미지수도 설정하고, 미지수는 보통 뭐라고도? 보통 x라고 많이 두지. 근데 x 아니어도 뭐 a, b, c, d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x라고 두면 돼. 미지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이제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식으로 옮겨서 그 식을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x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답을 찾아주는 그 과정을 다 해볼 거야. 원래는 그냥 1차 방정식 주어지면 거기서 그걸 풀어서 x 값을 구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식을 내가 세워서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문장을 식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야 돼. 식으로 옮겨서 그 식을 풀어주기까지 하는 게 활용 파트예요. 그래서 그 1차 방정식 활용은 여기 92페이지에 보면은 단계가 나와 있어. 순서가 첫 번째, 미지수를 먼저 정해야 돼. x가 뭐인지부터. 그래서 그 미지수는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문장의 맨 마지막을 봐. 마지막에 뭐뭐를 구해라 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대부분 한 90% 이상인 x라고 두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살짝 한번 보면은, 예제 1번에 보면은 두 수의 짝수의 합이 70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구하는 게 뭐야? 두 짝수 중 작은 수가 구하는 거지. 그걸 x라고 두면 돼. 그다음 그 밑에도 보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 합이 48이다.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얘는 x를 뭐라 두면 되겠어? 가장 작은 수. 그다음에 예제 이번에는 뭘 할 때 처음 수는 이렇게 했잖아. 뭘 x로 둬? 처음 수.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할 때 대부분은 뭐로 하면 된다? 구하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x를 내가 뭘로 할지 보이잖아요. 문제에서 거기에 줄 꺼놓고 밑에다 x를 적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그렇게 할 거야. 미지수로 정한 그것을 줄 끊고 그 밑에다 x라 적어놓고 그게 x인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식을 세워서 풀고 구하라고 하는 x 값을 구하면 돼.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 2단계 뭐냐면은 방정식을 세워.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운다는 거는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해서 이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방정식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 세우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그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지. 이전까지 우리 배운 게 1차 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뭘 하는 거야? x 값을 구하는 거죠. 그 x 값을 뭐라 그래? 해 또는 근이라고 하죠. x 값을 구하면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쌤이 미지수 설정하고 식을 세우고 풀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미지수를 정할 때 뭐를 미지수로 정한다고? 구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문장 그거 모르겠으면 문장의 제일 끝을 보면 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대부분 x로 두면 돼요. 근데 그게 90% 이상이라고 했지. 근데 아닌 것도 있어.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두면 식이 안 세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른 걸 x로 둬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걸 일단 대부분 90% 이상은 x로 둬야 두면 식이 세워지기 때문에 x로 두고 식을 세우는데, 만약에 구하라고 하는 x로 뒀더니 식이 안 세워진다 라고 하면은 다른 걸 x로 두고 식을 세워서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거는 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일단 92랑 93의 예제 문제는 다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예제 1번은 여기서 이제 그 단계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같이 해볼 거야. 자,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x라 하자. 1단계부터 말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연속하는 두 짝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랑 x 플러스 2라고 해야 되지. 두 짝수 중에 작은 걸 x로 뒀으니까 그 다음 큰 건 x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그러면은 두 짝수의 합이 뭐래? 70. x 더하기 2가 뭐다? 70이다. 그러면은 좌변 정리하면 뭐야? 동료한테 계산하면 2x 더하기 2가 70이다. 그럼 2x가 몇이다? 68이다. 그럼 x는 몇이다? 34잖아. 그럼 작은 수는 몇이다? 34. 그 다음 큰 수는 뭐예요? 34, 36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나?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활용 문제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좀 쉬운 것들이고 뒤에서 거속시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렵거든 소금물이랑. 자, 그다음 예제 2번 보시면은 10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고 할 때 처음 수는 이라고 했어. 그럼 처음 수를 x라고 두면 될까요? 아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지금 처음 수에 뭐가 나와 있니? 처음 숫자에 10의 자리 숫자가 나와 있잖아. 두 자리 자연수인데. 그럼 뭐를 x로 두면 되겠어? 1의 자리 숫자를 x로 두면 되겠지. 왜냐면 10의 자리 숫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처음 수는 뭐니? 처음 수 밑줄 긋고 적어놔. 뭐니? 1의 자리 숫자를 x로 뒀다 그러면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50 플러스 x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너네 문제 풀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뭘까요? x로 설정한 거를 줄 긋고 적어놔야 돼. 그래서 쌤이 문제 너네 푼 거 보면서 확인할 거거든. 그래서 x가 뭔지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두면 된다라고 했잖아. 뭔지 문제에서 줄 긋고 그 밑에 x로 적어 놓습니다. 그게 첫 단계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처음 수에 50 플러스 x라고 적으면 이제 식 세워보자. 자, 처음 수는 뭐다? 50 플러스 x고요.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뭔데? 10x 아 그렇지 10x 플러스 5. 그래서 x 더하기 5라고 하면 안 됩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x일 때는 10x 더하기 5라고 해야 바꾼 수가 되는 거지. 그거랑 차이가 몇이래? 그렇지 처음 수에다가 18을 빼면 바꾼 수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지. 식 세우면은 10x 플러스 5는 뭐야? 10x 플러스 5는 뭐예요? 50 더하기 x 마이너스 18. 이게 이제 우리가 세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푸는 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가자.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9개씩 나눠주면 1개가 남고 11개씩 나눠주면 15개가 부족하다. 저희는 친구의 수를 x라고 문제에서 이미 뒀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미지수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친구의 수가 x입니다. 그러면은 9개씩 나눠주면 1개 남는데 그러면 이 초콜릿의 개수는 몇 개야? 9x 플러스 1인가요? 맞지? 11개씩 나눠주면 15개가 부족하대. 그럼 여기서 초콜릿 수는 11x 마이너스 15인가? 그게 같다라고 식세우겠지. 초콜릿은 개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방정 씌웠죠. 그럼 친구의 수 구하면 x가 친구의 수죠? 구할 수 있지? 그럼 초콜릿 수도 구할 수 있죠? 그래. 자, 예제 4번. 자, 원가, 정가 요 문제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용어를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원가가 뭐야? 뭔가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원가가 있고 정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어요. 이 세 개 다 다른 거거든? 원가는 뭘까? 원래 가격이야. 말 그대로 원래 가격. 이 물건을 내가 사온 셈이 예를 들어 장사를 해. 그러면 이 물건을 사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사온 금액이 뭐예요? 원가예요. 그 다음에 정가는 뭐냐면 정가가 뭘까? 정한 가격이야. 내가 팔려고 정한 가격. 원가 그대로 팔면 되니? 그럼 남는 게 없잖아.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가보다 조금 비싸게 내가 이 정도로 팔아야겠다라고 정한 가격입니다.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1,0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팔려고 정했는데 안 팔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싸게 팔아야지. 아니면 선생님 2,000원에 팔려고 정했는데 너무 많이 팔려. 지금 그 물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지. 너네 두점크 먹어봤니? 그 난리 나가지고 가격이 점점 오르다가 거의 10,000원 가까이 됐던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수요랑 공급이 있으면은 수요가 많으면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무튼 그래. 그래서 많이 팔리면 아무튼 정가가 올라가는 거고 안 팔리면 뭐야? 할인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판매한 가격입니다. 판매한 가격. 할인을 했든 아니면 더 붙였든 돈이 올라갔든 그래서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 판매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매출이 뭔 줄 알아? 총 판매한 금액의 합계예요. 매출. 그래서 매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익이라는 게 있어. 이익은 뭘까?
이익은 내가 말 그대로 그 돈을 번 거거든. 매출이 예를 들어 내가 2,000원짜리를 10개 팔았다. 그럼 2만 원이잖아. 그러면 2만 원이 내가 번 금액일까? 아니죠. 쌤이 사온 금액이 아까 1,000원에 사왔다라고 했는데 1,000원을 10개 샀으면 만 원이 이미 원가에서 빠져나가잖아. 그럼 얼마를 벌었어, 쌤? 만 원 번 거지.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 매출에다가 원가를 뺍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해. 실제로 이익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너희가 장사할 때 그냥 그 물건의 금액만 들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다른 인건비도 있을 거고,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 그 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자리, 그러니까 그 공간은 대여비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말이 없을 때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매출에서 원가를 뺍니다. 이 매출은 뭐라고? 판매가라고 생각하면 돼. 판매가. 실제로 판매한 금액. 그래서 매출이 높다라고 해서 이익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매출이 예를 들어 뭐 10억인데 이익이 1억일 수 있는 거고, 매출이 2억인데 이익이 1억일 수 있는 거야. 똑같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네가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이익이 얼마냐?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익을 붙이고 그 다음에 할인하고 이런 거를 퍼센트로 표현을 하거든요, 문제에서. 근데 이제 퍼센트를 너네가 뭔지는 알잖아. 백분율. 백분율이 뭐니? 백분율은 전체를 100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1리터짜리가 있고 물이 아니라 오렌지 주스가 1리터짜리가 있고 2리터짜리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전체 양은 다르잖아. 근데 백분율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그 진하기가 어느 정도인지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진하기라는 것은 이 오렌지 주스의 농도가 얼마나 되냐. 진하기라는 건 뭔 말인지 알지? 얼마나 진한 그 오렌지가 많이 들어가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 양이 다르더라도 그 농도가 똑같으면, 퍼센테이지가 똑같으면 뭐인 거야? 맛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진하기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백분율을 표현하면은 모든 값들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비율을. 그래서 아무튼 그 백분율을 얘기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소수로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연습할 때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만약에 10%다라고 하면은 뭘 곱해야 되니? 10%다 라고 하면 백분율로서 10%면 100분의 10을 곱하죠. 근데 이게 이제 100분의 10을 곱한 게 어떤 값의 10%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10%를 붙였다 혹은 할인했다 이런 게 나와,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이제 바로 표현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1,000원이야. 1,000원짜리를 20% 할인했어. 그럼 얼마니? 800원 바로 나오지. 근데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1,000원에다가 빼기 1,000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계산한 거지. 그게 우리는 이런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건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빠르게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얘는 뭘 곱하면 되냐면 20% 할인했다 라고 하면 100분의 80을 곱하면 돼요. 할인했으니까. 전체가 100이잖아. 거기서 20을 뺀 거잖아. 그래서 100분의 100 빼기 20이니까 100분의 80인데 이거를 이제 소수로 표현하면 0. 몇이다? 0.8이라고 이제 앞으로 표현할 거야. 알겠어? 1,000원에다가 1을 곱하면 뭐야? 그대로지. 1은 100분의 10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00%면 아예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0% 할인했다라고 하면 0.8을 곱하는 거고, 만약에 1,000원에다가 20%를 붙였어. 그럼 뭐 곱하면 되겠어? 1.2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거다. 이제 100분의 뭐씩 안 하고. 알겠니? 그럼 30% 할인했어. 뭐 곱하면 돼? 0.7. 알겠나요? 25% 할인했어. 뭐 곱하면 돼? 0.75 이렇게 곱하면 돼요. 알겠죠? 이걸 왜 연습하는 거냐면 이게 또 문제에서 약간 복잡하게 내려고 어떤 값에다가 20% 할인했다가 다시 너무 싸가지고 뭐 10% 붙였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20% 할인하면 뭐 곱하면 된다고? 0.8 곱하면 된다고. 근데 10% 붙이면 뭐 곱하면 되니? 1.1 곱하면 되니까 이게 식 세우는 게 좀 간단해져요.
너네가 100분의 100모씩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두 번, 세 번 다시 이제 이익을 붙였다가 할인했다가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됐을 때도 이제 소수로 표현해주면은 빠르게 이게 식을 완성할 수가 있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원가에 1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대요. 자, 그러면은 정가가 얼마인 거니? 자, 일단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는 없는데 얘는 이제 그 x를 정해놨어. 뭐래? 원가를 x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가는 얼마야? 얘? 얼마로 정했니? 이 이익을 붙였는데? 아이, 동훈이 이거 더 싸게 팔면 이 장사하겠나 이거? 원가보다 싸게 팔면 어떡해? 원가보다 싸게 팔면 안 된다 얘들아. 원가보다 더 싸게 팔 때는 언제야? 그 망했을 때 재고 처리할 때 이제 싸게 팔. 뭐 장사하려고 하는데 원가보다 싸게 팔면 남는 게 없죠? 10% 붙이면 얼마니? 1.1x야. 10% 붙여서 팔려고 정했는데 안 팔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 500원 할인했대. 그래서 1.1x 빼기 뭐예요? 500원이 판매가입니다. 판매가. 자, 그러면 이 원가 이제 판매를 했더니 한 개 팔 때마다 얼마가? 750원의 이익을 얻었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죠. 했더니 여기에서 이걸 빼면 뭐다는 750 그렇게 식세우면 돼요. 그럼 x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판매 가격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x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판매 가격을 구하라고 했다. 판매 가격은 요거다. x를 구해서 1.1x 마이너스 500을 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4-1번도 씩 한번 같이 세워볼게. 접시를 팔려고 하는데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는데 안 팔려. 그래서 뭘 했어? 300원 할인했대. 그래서 팔았더니 얼마의 이익? 자, 300원의 이익. 자, 그럼 얘는 또 뭐를 x라고 둬야 될까요? 식을 세우려면. 구하라고 하는 건 판매 가격이네요. 판매 가격을 x로 두면 되니? 판매 가격을 x로 두면 되니? 안 됩니다. 왜냐면 판매 가격을 x라 두면 원가 20% 할인해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 300을 할인해서 이 판매 가격을 정했는데 그 식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를 x라 둬야 돼? 원가를 x라 둬야 돼. 그래서 이 문제에 원가 줄 거고 x 적어놔. 그래서 이게 아까 쌤이 얘기했던 조금 예외적인 문제.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뒀더니 식을 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다른 원가를 x로 두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정가는 얼마? 1.2x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1.2x 그 다음 판매 가격 얼마? 1.2x 빼기 300이죠. 판매 가격. 자, 그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1.2x 플러스 빼기 300에다가 빼기 x 원가 빼면은 이익이다. 그게 얼마래? 는 300원. 는 300. 이익은 300원이라 했어. 그럼 이 식을 풀어주면 x가 나옵니다. 그럼 x가 답이 아니고요. 뭐가 답이야? 판매 가격을 구해야 된다. 판매 가격은 1.2x 빼기 300이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어떤 일을 한다. 혹은 일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뭔가 수도꼭지로 물을 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어떤 행위를 하는데 어떤 것이 이제 일을 하는 거지. 얘는 지금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이 일을 하는 것은 여기서 예제 5번이랑 유제 5-1번 이제 묶어가지고 일하는 문제? 이런 거 없겠네. 일하는 문제? 아무튼 요거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둬야 됩니다. 적어놔. 그래서 일하는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는 게 포인트다. 뭐 일을 한다 아니면 뭔가 이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건이 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면 돼. 자 그러면 식세분 한번 해볼까? 일을 완성하는데 다래가 혼자 하면 6일이 걸린대. 그 다음에 승민이가 혼자 하면 12일이 걸린대. 이 일을 둘이 함께하여 완성했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자 혼자 하면 6일이 걸려. 그러면 그 다래가 혼자서 하루에 하는 양이 얼마야? 일의 양이 6분의 1 요거까지 되겠죠? 혼자 하면 6일 걸렸는데 했으니까 하루에 6분의 1만큼 할 거 아니야. 전체 일의 양을 1에 뒀으니까. 그 다음에 승민이는 12분의 1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6분의 1과 1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함께 일하는 기간 함께 해서는 얼마 걸리냐라는 거죠. 그럼 함께 일하면 하루에 얼마만큼 일을 해? 다래와 승민이가 함께 일하면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니?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만큼 하겠죠? 그래서 x일 동안에서 전체 뭘 해야 돼? 일을 다 해야 돼요. 전체 일의 양. 그러면 기간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나오는 거야. 구할 수 있겠니? 그래서 둘이 함께 일한 기간 구해봐. 이게 식입니다. 그 다음에 유제 5-1도 식 한번 세워보세요. 밑에다가 선생님 지나가면서 확인할 테니까 맨 밑에 문제 식 한번 세워봐봐. 자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표시하자 95페이지까지. 개념은 95, 워크북은 65, 개념은 95, 95, 65. 자 그래서 5-1번 식 세운 거 서준이는 혼자 하면 하루에 얼마만큼 해? 9분의 1 미나는요? 15분의 1 같이 하면요? 9분의 1 더하기 15분의 1이네요. 자 같이 얼마만큼 했대? 5시간 동안 했잖아. 그래서 더해서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서준이 혼자 했대요. 서준이는 혼자 하면 1시간에 얼마라고? 9분의 1이니까 9분의 1x를 더했을 때 전체 뭐여야 돼? 는 1이어야 됩니다. 전체 일량은 1이니까. 되겠지? 자, 그래서 넘겨서 달력 문제 94페이지. 달력 문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4개를 더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 지금 위에 문제부터 보면은 80이 된대. 그럼 이렇게 달력에서 한, 둘, 셋, 넷, 다, 6개 맞나? 한, 둘, 셋, 넷, 다, 일곱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든 모르겠고 이렇게 4개를 더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를 x라 두면 여긴 뭐겠어? x1이라 두면 x 플러스 1이겠지. 얘기는 뭐겠어? 그렇지. 일제일 후잖아. 여기는. 그럼 이 4개의 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4x 더하기 16 이렇게 되나? 이게 80이다 식세면 x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밑에 유제 1번도 할 수 있겠나 없겠니? 있겠죠. 이렇게 더했을 때 100이다 식세우면은 가장 작은 수가 가장 작은 날짜가 4개 날짜 다 구해야 되네. 4개 날짜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작은 걸 x로 둬도 되고 사실 뭐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x로 둬도 된다. 얘를 x로 두면 얘는 x-1이고 x 플러스 7이고 x-6, x 플러스 6일 거 아니야. 아무튼 되겠어요? 유제 1번 여기 있는 유제 문제도 풀어야 된디. 여기 특강 문제. 그러니까 94페이지 말이야. 밑에 유제 문제.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실력업 문제 한번 볼게요. 95페이지 보면은 자, 남학생수, 여학생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얘도 뭐냐면 대부분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작년에 남학생 얘는 아니네. 여기서 보면 5번에 보면은 올해 남학생수, 여학생은 작년에 비해서 5% 증가하고 여학생은 8% 감소해가지고 작년 전체 학생은 650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3명이 감소했을 때 작년에 남학생 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x를 뭐라 두면 돼? 작년에 남학생 수가 x면은 여학생 수가 얼마니? 얼마라고? 그렇지. 왜냐면 합해서 지금 650명이 됐잖아. 그래서 여기서 가끔씩 이런 작년 남학생, 여학생 이런 문제에서 뭐 몇 프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런 유형에서 가끔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작년의 남학생 수 혹은 여학생 수를 x로 둬야 됩니다. 아니면 식이 안 세워질 거거든. 그래서 얘가 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구하라고 하는 거를 x로 뒀을 때 식이 안 세워지는 그런 유형에 속하거든요. 근데 얘는 뭐 작년에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문제에서 혹시나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린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로 둬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식 한번 채워보자. 자, 남학생은 5% 증가했대. 그럼 남학생이 증가한 거는 얼마야? 증가한 거 5% 증가했대. 얼마만큼 증가했니? 100분의 5x만큼 증가했다. 남학생은. 여학생은 뭐래? 100분의 8 곱하기 650 마이너스 x만큼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최종 얼마만큼 변했대? 작년에 비해 13명이 감소했다.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이제 변한 만큼을 우리가 식을 세운 거야. 남학생은 이만큼 증가했고 여학생은 이만큼 감소해가지고 총 얼마만큼? 13 감소한 거니까 이렇게 식 세워주면 x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95까지 쭉 풀자. x값까지 다 구해서 제출합시다.